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대학교 권혜영 교수입니다. 다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고 반가웠는데 다시 영상으로 수업을 대체해야 할 상황인데요. 오늘 대학생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작은 승리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2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번의 작은 승리에 안주하지 마라.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위대한 업적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수한 일상생활을 반복하면서 달성된 것들이다. 사람들은 결과만 주목하지만 위대한 업적을 이룬 당사자들은 업적의 달성보다 별다를 것 없던 일상 속에서 누린 사소한 행복에 관심이 더 많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 중요한 것은 금혼식 행사가 아니라 희로애락을 함께 나눈 지난 50년 전체이다.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에게 중요한 것은 노벨상 메달과 상금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온 과학자의 길이다.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합격증이 아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 사소한 하루하루이다. 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대로 열심히 학교 생활 하시고 노력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작은 승리들이 모아져서 큰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요,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고품격 매너, 손님 배웅 매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손님이 방문을 한 다음 돌아갈 때에는 반드시 배웅을 하도록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배웅을 하고 상대방에 따라서 정문이나 현관까지 배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배웅할 땐 더욱 정중히 인사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바로 취업이 된다고 했을 때 직장에서 전화벨이 울리면 전화 받는 것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모두 다 내 소리 전화 받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아서 자신감이 없기도 하고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기도 하는데요. 전화 응대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에도 표정이 있으며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친절하고 밝은 목소리로 전화 응대를 하는 것, 그리고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하고 취업한 직장에서 개인 사적인 전화를 너무 오래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통화를 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확한 발음과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집중해서 통화하는 것, 그것이 전화응대의 기본입니다. 전화는요,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는 것이고 늦게 전화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라고 반드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전화기를 왼손으로 받고 오른손으로는 메모지와 볼펜으로 메모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받으실 때는 안녕하십니까, 뷰티 코디네이션 학과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전화를 받아요. 이번 학기에 저희 학과 근로 학생을 뽑았는데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해요. 착하고 적극적이고 아주 믿음직스럽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화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려주었는데
바로 전화 받는 것을 들어보니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취업을 하시면 이 다음에 전화를 받으실 때 자신감 있게 밝은 목소리로 전화의 기본 응대를 지키시면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집중해서 상대방의 내용을 경청하고 네, 뭐뭐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라고 잘 이해가 안 된 경우나 재확인이 필요할 때는 재확인을 통화상에 하고 메모를 놓치지 않고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담원이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담원 누구누구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등으로 네,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 거는 목적과 전달 사항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나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화하면서 잠깐만요, 제가 서류 좀 찾고요 하고 한참을 기다리게 한다든지 불편하게 전화를 통화하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왼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오른손으로는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누릅니다. 인사말을 정중하게 건넨 뒤 소속과 직위 혹은 이름을 말하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통화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에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전화를 건 용건을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되고, 마무리 인사는 공손하게 한 뒤에 상대방이 먼저 끄는 것을 확인한 뒤 수화기를 내놓습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경우죠. 네, 윗 어른과 통화를 하면서 전화 끊는 소리를 아주 크게 먼저 뚝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윗사람이 먼저 끊는 소리를 듣고 나중에 전화기를, 수화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고 할 때 실례지만 누구누구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자리에 계시면 연결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연결하실 때에 전화 받을 사람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누구누구 부장님과 통화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곧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혹시 연결이 안 되고 끊어질 경우에는 내선 번호 몇 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한 뒤에 연결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연결을 해준다고 연결을 해주었는데 끊어진 경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혹시 연결이 안 되고 끊어질 경우에는 내선 번호 몇 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하신 뒤에 연결하시는 것이에요. 전화를 받을 사람이 통화가 안 될 경우에는 상황 설명을 하고 전화 요청이나 메모 전달 등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전달하도록 합니다. 부재시 전화 메모 사항, 누구누구님께 날짜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네, 월, 시, 분으로만 하셔도 되고요. 전화하신 분의 성함, 용건과 메모 사항, 그리고 그분이 전화번호를 남기셨다면 전화번호, 전화가 왔는지, 전화통화를 희망을 하셨는지, 메모 전달만 희망을 하셨는지, 다시 전화하실 계획이신지를 체크해서 간략하게 메모를 하셔서 전달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전화통화 시의 기본 화법인데요. 안녕하십니까. 국제대학교의 권혜영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못 들었는데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죄송하지만 제가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다르죠. 네, 다음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게 했으면 오래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메모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뭐라는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뭐뭐뭐 해주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는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하셔야 돼요. 전화 통화 시 주의점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라는 말은 여보세요 라는 말보다는 인사말과 소속, 이름을 밝히는 순으로 하시는 것을 지향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내용을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대충 통화하지 않습니다. 공적인 공간에서 개인적인 전화통화를 오래 하지 않습니다. 전화통화 중간에 상대방의 양해 없이 개인적인 업무를 하며 통화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명령조나 매우 강한 어투로 말하지 않습니다. 수화기를 입에 너무 가까이 대면 소리가 울리죠. 그래서 약 5cm 정도는 뗀 후에 통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본인의 할 말만 하고 끊거나 상대방의 용건을 모두 말하기 전에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너무 늦은 밤이거나 너무 이른 아침이거나 그리고 식사 시간 등은 피해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가 잘못 걸린 경우에는 그냥 뚝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를 잘못 걸은 것 같습니다. 라고 사과합니다. 전화통화가 끝난 뒤 들어가십시오 라는 끝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전화통화의 마지막 끝인사를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라는 인사는 하지 않습니다. 사적인 공간 이외에는 벨소리는 진동으로 합니다. 그리고 병원 수술실 앞이나 비행기 내에서는 반드시 전원을 끄도록 합니다. 다음은 보고 매너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취업을 하셔서 상사에게 보고를 어떻게 하시면 보고를 참 잘한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메모할 것을 준비합니다. 결론부터 말하고 과정을 말합니다. 상사들은 결과를 빨리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과정을 너무 길게 얘기하면 답답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습니다. 과정은 이렇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지시사항을 몇 % 진행했습니다. 라는 소견순으로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는 지시자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애매모호하게 그런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얼만큼 진행이 됐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신뢰감을 줄 수 없어요. 예, 정확한 수치로 말씀하신 사항을 모두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지금 현재 90% 진행을 하였고 정확하게 5월 30일까지 완료해서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일이 그 다음에 끝나는 즉시 보고하고 진행 과정이 길어져서 결론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 보고를 궁금하지 않게 중간중간에 해 주셔야 돼요. 단정한 용모와 공손한 자세로 차분하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행사에 갈 때 옷을 갖추어 입지 않고 편한 복장에 캐주얼을 입고 가진 않죠. 마찬가지로 윗어른에게 보고를 하거나 우리는 중요한 장소에 갈 때는 예를 갖추어서 정장을 입고 가시는 것이 기본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 속의 매너 승용차 편인데요. 승용차를 함께 타고 이동할 때 본인이 가장 나이가 어림에도 상석에 앉는 경우가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죠. 봅시다. 운전기사가 있을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운전을 하시는 전문 기사분이 계실 때에는 운전기사의 대각선이 상석 1순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이 뒷자리 가운데 빼고 왼쪽에, 여러분들 보시는 방향 왼쪽이 두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바로 옆쪽이 세 번째가 되고요. 네 번째가 바로 가운데 불편한 자리가 바로 말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이라던가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 그 네 번째에 불편한 자리에 앉게 되는데, 예외적인 부분도 있어요. 예, 이제 그 네 번째 앉아야 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성분인데 너무 짧은 치마를 입어서 다리를 벌리고 앉기가 좀 애매한 경우는 다른 사람이 배려를 해주기도 하죠. 예, 그래서 순서는 이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는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운전기사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가운전을 하고 이동할 때입니다. 자가운전을 하고 이동할 때는요, 1번이 자가운전자 옆쪽이 1번이 됩니다. 그리고 자가운전자의 대각선이 2번, 그리고 창가 쪽이 3번, 가운데가 4번이 됩니다. 다음 지프의 경우는 운전기사가 있고, 지프는 문을 열고 뒤로 들어가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기사 옆이 1번, 그리고 대각선이 2번,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쵸? 3번이 되겠습니다. 승용차를 탈 때,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넘어갈게요.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버스나 지하철, 기차 안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지 않습니다. 기차와 같은 좁은 통로에는 짐을 놓지 않아요. 노약자석에 일반인이 앉지 않고, 가끔 보면 임산부 자리에 임신한 사람도 아닌 사람이 앉아 있거나, 그쵸? 남성분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러면 안 되겠죠. 지하철과 같은 혼잡한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 다른 사람 몸에 너무 가까이 접촉되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합니다. 대중교통 승차 시에는 여성이 먼저 오르고 남성이 나중에 오르며, 하차 시에는 남성이 먼저 내리고 여성이 나중에 내립니다. 이것은 여성의 어떤 보호 차원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성이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었다 할 경우에는 이것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일행일 경우에. 어르신과 같은 노약자, 임산부 등을 먼저 안전하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버스에서는 운전기사의 바로 뒤쪽 창가 자리가 상석이에요. 가끔씩 LT를 갈 때 보면 운전기사 바로 뒷자리에 학생이 앉는 경우가 있는데, 교수님들이 함께 이동을 할 경우에는 그 자리가 상석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비워놓고 다음 자리부터 앉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운전기사의 바로 뒷자리는 버스의 경우에요. 버스에서 운전기사 바로 뒤쪽 창가 자리가 상석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생활 속의 매너 대중교통에서 여러분 기차 탈 때 어디가 상석이죠? 기차 탈 때는 순방향,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앉는 그 순방향, 창가 쪽이 상석이에요. 그리고 통로 쪽이 말석입니다. 기차 내에서 네 사람이 마주 앉아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창가 쪽 순방향에 1번, 지금 그림에 숫자 적혀 있죠. 그리고 창가 쪽 역방향 2번, 창가 쪽이 상석이에요. 순방향이 1번, 역방향이 2번, 그리고 다시 순방향 3번, 그리고 반대 방향에 4번이 말석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3명이 앉아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비행기에서도 있죠. 그럴 때는 창가 쪽이 1번이고 그리고 통로 쪽이 2번입니다. 왜 3번이 가운데일까요? 예. 창가의 풍경이 잘 보이지도 않고 통로로 나가기에도 불편한 자리예요. 3번 자리는. 그래서 순서는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비행기에서의 매너. 코트나 가벼운 짐은 선반에 올려놓죠. 무거운 짐은 자신의 바닥 아래에 놓습니다. 기내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승무원에게 그냥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고, 옆좌석의 승객과 대화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그냥 말을 거는 게 아니고 본인 소개를 먼저 한 뒤에 다른 좌석 앉은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가벼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장시간의 여행의 경우에 슬리퍼나 가벼운 옷차림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양말을 벗거나 속옷차림 등의 과한 옷차림의 그런 행동은 피하시는 것이고, 국제선의 경우에 면세품을 기내에서 판매하는데 면세품 안내서를 보고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은 정한 뒤에 판매 외건이 근처에 가까이 왔을 때 구입을 합니다. 안내방송에 따라서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며 금연 등 기내 준수사항에 철저히 따릅니다. 이제 유람선에서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죠. 보시면 상대방을 소개받는 정식 과정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교제가 가능한 장소입니다. 갑판위에서 처음 마주친 사람과 식사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이루어지고요. 의상은 일반적으로 낮에는 스포티하게 가볍게 입지만 밤에는 정장을 입습니다. 여성은 드레스를 입고 남성은 턱시도를 입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유람선에서의 팁은 여행이 끝나갈 때쯤 주며 서비스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 유람선 운임의 10% 정도를 기준으로 식당의 웨이터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다음은 쇼핑 매너입니다. 네. 직원에게 말을 놓거나 무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손하게 상품 정보를 묻거나 도움을 청하고 가격이 정해진 정찰제 매점에서 할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한 뒤에 나오시면 되고요. 공연 관람 시에 우리가 지켜야 될 사항, 이동 전환은 전원을 끄거나 무음으로 놓습니다. 영화나 연극이 시작되기 10분 전에 착석을 하고요. 공연이 시작되면 음식물을 먹지 않습니다. 착석한 뒤에는 가급적 이동하지 않고 막을 내릴 때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박물관 관람 매너. 박물관 내의 전시 물품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진을 허가 없이 촬영하지 않고요.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서 질서 있게 이동합니다.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해서는 안 되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물거나 다른 관람객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관람객과 부딪혔을 경우에는 실례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옆 사람을 툭 치고 지나가면서도 실례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발을 밟았거나 지하철에서 옆 사람에게 신체 접촉을 해서 불쾌감을 주었거나 본의 아니게 이런 경우에는 실례합니다 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다음 음악회장 관람 매너입니다. 클래식한 음악회 참석의 경우 포멀한 정장을 입도록 합니다. 지금 이 사진들은요
꿈을 실현시켜주는 성공 이미지 메이킹 안에 인사 예절부터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그 사진과 내용들입니다. 음악회 시작 10분 전에 본인의 자리에 정확히 확인 후 착석을 하셔야 되고요. 타인의 앞을 지나갈 때는 작은 소리로 실례합니다 라고 말하고 지나가야지, 실례합니다도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잘못해서 발을 밟고 지나가면서도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음악회장에 남녀가 함께 갔을 경우는 여성이 앉고 난 후에 남성이 앉습니다. 곡이 모두 끝난 다음에 박수를 치고, 퇴장 시에는 연주가 완전히 끝난 뒤에 움직이며, 여성이 겉옷 입는 것을 남성이 도와준 뒤에 남성의 겉옷을 입고 함께 퇴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식당에 가서 그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 시간보다 늦지 않도록 하고, 고급 레스토랑의 경우 사전 예약을 반드시 하며 정장을 입도록 합니다. 임의로 아무 좌석에나 가서 앉지 않아요.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웨이터가 맨 처음 의자를 빼주는 자리가 상석이고요. 중요한 손님이 앉도록 하죠. 상석에는. 그 다음 만약에 그 상석에 1의 사람이 앉았어요. 그러면 1의 자리에서 오른편에, 그러니까 1의 자리에 앉은 사람 편에서 오른쪽이 연장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쪽에서는 왼쪽인 거죠. 그 다음 여성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여성이 앉도록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찾은 레스토랑에서는 여성이 착석한 다음에 남성이 앉는 거예요. 초대자로부터 상석의 지정을 권유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사양하는 것은 실례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십시오. 여성의 핸드백은 앉은 등 뒤 의자 등받이 앞에 놓으면 남성은 여성이 의자에 앉도록 도와주죠. 두꺼운 외투나 너무 큰 가방은 레스토랑에 들어와서 리셉션에 맡기고 테이블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바른 자세로 의자에 앉습니다. 멀리 있는 냅킨이나 양념은요, 옆에 앉은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앞에 시선을 가리면서까지 멀리 있는 거를 억지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돼요. 실례지만 냅킨 한 장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든가 이렇게. 그래서 멀리 있는 냅킨이나 양념은 가까이 앉은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냅킨은 초대자가 다리에 펼친 후 자연스럽게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서 자신의 다리에 펼치면 됩니다. 냅킨은 3분의 1 정도 접힌 부분이 어느 쪽으로? 몸 쪽으로 향하도록 다리 위에 펼칩니다. 모두 다 넓게 펼치는 것이 아니고, 냅킨을 3분의 1 정도 접힌 부분이 몸쪽, 자신의 몸쪽을 향하도록 다리 위에 펼치는 것이고, 식사 중간에 냅킨을 식탁 위에 올려놓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 지금 여러분들 식사가 끝났을 때 오른쪽 사진 보시면 그림에서 냅킨이 지금 접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는 식사 끝났어요 라는 뜻인데, 식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만약에 냅킨을 접어서 접시 옆에 놨다. 이거는 뭐냐면, 정말 맛이 없네요. 저 그만 먹을래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중간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야 될 때는 냅킨을 어떻게 놓고 가야 될까요? 그럴 때는 의자 위에다가 접어놓고 잠깐 다녀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실생활에서 하실 수 있어요.
식사 중에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냅킨을 의자에 올려두고 이동합니다. 접시 위에 접어서 올려놓으면 저 식사 끝났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식사가 모두 끝나면 냅킨을 가볍게 접어서 본인의 접시 왼쪽 부분에 올려놓습니다. 식탁에서 물이나 와인을 흘렸을 경우는 냅킨으로 닦지 않으며 종업원을 불러서 닦아주도록 부탁합니다. 이때도 큰 소리를 내거나 하지 않고 손을 들어서 종업원이 보고 조용히 다가와서 닦아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네, 종업원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여기요 하면서 큰 소리를 내거나 손을 들거나 막 벌떡 일어나거나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손을 이렇게 조용히 들고 계시면 보고 딱 오잖아요. 늘 고객을 주시하고 있으니까 눈을 마주쳤을 경우에 실례합니다 라고 말하고 부탁을 하는 거죠. 이제 왔을 때 식사 중 냅킨을 사용해서 입을 가볍게 닦을 때는 입을 강하게 문지르며 닦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되고 입술을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닦아주며 냅킨에 립스틱이 묻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예약 시 날짜나 시간, 참석 인원은 물론 예약자 이름과 연락처를 반드시 남기고요. 너무 큰 소리나 거부감을 갖게 하는 웃음소리는 내지 않습니다. 모임의 목적 및 식사 메뉴를 미리 정합니다. 신발 정리 매너.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들어가지 않아요. 신발은 신발장에 있는 경우에는 넣어놓고 들어가지만 신발은 출구 쪽을 향하도록 정리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업원이 메뉴북을 가져오면 천천히 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고 메뉴를 정하고 갔어도 메뉴북을 천천히 보고 확인한 뒤에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메뉴를 선택하고 나면 메뉴북을 덮은 뒤 종업원이 가까이 오면 메뉴북을 열어서 들고 주문을 합니다. 착석하자마자 메뉴를 성급하게 선택해서 주문하지 않습니다. 메뉴 주문은 초대자나 남성, 식사를 제안한 사람이나 식사를 사는 사람이 주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메뉴 주문은 초대자나 남성, 그리고 식사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나 아니면 식대를 지불할 식사를 사는 사람이 메뉴 주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인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머리를 만지거나 머리에 먼지 많거든요.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넘긴다던가 막 손가락으로 머리를 막 이렇게 그 앞에서 많이 이렇게 만진다던가 얼굴이나 옷 등을 만지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하고요. 이유는 식사 전 비위생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위생적이에요. 네, 그리고 술잔은 앉은 좌석에서 죄송해요. 물잔은 앉은 좌석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본인의 것이고 네, 샐러드와 빵은 왼쪽의 것이 본인의 것입니다. 왜 제가 물자가 술자로 보였을까요? 요즘 이태원 코로나19 학대 사건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술은 마시지 못합니다. 마셔야 와인 한두 잔 정도. 네. 그래서 물잔은 앉은 좌석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본인의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물을 마시면 안 돼요. 물이 어느 쪽에 있는 것이 본인의 것이라고요? 앉은 좌석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네, 본인의 물이라고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물이. 그리고 샐러드와 빵은 어느 쪽에 있는 것이 본인의 것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이 본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강의할 때 뭐 다들 많이 알고 계신 사항이긴 하지만 좌빵 우물이라고 합니다. 왼좌 오른우 해서 오른쪽에 있는 오른우자를 쓴 우물,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물, 오른쪽에 있는 물이 여러분 거고 좌측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이 샐러드와 빵이 이제 본인의 것이다.
그리고 식전주를 권유받았을 경우에는요, 술을 못하더라도 모임을 가진 구성원 간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함이니까, 아우, 저 됐어요. 안 마셔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요. 받아놓고, 받아 놓는 거예요. 식전주를 권유받을 경우는 술을 못하더라도 모임을 가진 구성원들의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반드시 샴페인은 받아 놓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뭐 이거를 마시고 운전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수프는 나오자마자 후추나 소금을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한 스푼을 맛을 본 다음에 개인 기호에 맞게 뿌려서 먹는 거예요. 스프가 나오자마자 막 후추를 뿌리고 소금을 뿌리는 경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빵을 수프에 찍어 먹는 일은 없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식사 속도에 맞추어 식사를 하고 소리를 내지 않도록 음식을 먹고, 웨이터를 부를 때는 엄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내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점잖은 자세는 아니에요. 식사가 시작된 이후에 의자를 당겨 앉거나 의자 거리를 수정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에요. 네. 다리를 꼬지 않고 앉고, 꼬고 앉지 않고, 냅킨이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냅킨을 줍기 위해 꼰 다리를 푸는 과정에서 식탁 밑에 부분을 치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하고, 의자에 앉자마자 냅킨을 바로 무릎에 펴지 않아요. 냅킨을 목 부분에 끼우거나 상의 단추에 주머니에 거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스푼은 내 앞에서 상대방 방향, 내 앞에서 반대 방향으로 살짝 뜨는 느낌으로 드셔야 하고요. 스프를 먹을 때 소리내서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선을 먹을 때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생선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시나요? 포크로 생선의 머리를 고정하죠. 나이프로 꼬리 부분까지 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른 생선 위쪽에 2분의 1을 먼저 먹고 나머지를 나중에 먹어요. 그러면 위에를 다 만약에 드셨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이거를 반대로 그냥 확 뒤집어 가지고 반대편에 생선의 살코기를 이렇게 드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3번 그림을 보시면 뼈 밑부분에 남아있는 생선의 살 부분을 뒤집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포크로 생선의 머리를 고정하고 나이프를 생선의 뼈 바로 아래에 넣어요. 그래서 꼬리까지 깔끔하게 분리를 해서 떼어냅니다. 옆쪽에. 그리고 남아있는 생선의 살을 드시면 돼요. 생선을 드실 때는 뒤집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밑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모두 다 교재에 있거든요. 제가 과제를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테이블 세팅인데요. 이런 것들 한번 책에 자세한 내용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올바른 포크와 나이프 쥐는 법입니다. 식사 중일 때와 식사가 종료되었을 때의 이미지,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계신 사항이고, 식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냅킨을 접어서 접시 왼쪽에 놓으시는 것. 네, 여기까지 지금 네, 오늘은요 여기까지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한 시간 어떠셨나요? 네, 계속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 반복해서 들으시고, 놓친 부분이 있다면 교재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인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예쁜 행동, 그 다음에 다양한 생활 속 매너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면 더 얼마나 멋져 보이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까지 들으신 것 교재 참고하셔도 좋고요. 네, 영상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멈춘 상태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재를 참고하셔서 여기까지 수업 들으신 거를 정리를 해주세요. 네, 교재를 보시고 정리를 하셔서 제 메일로 반대에게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학교에 나오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요? 출석 체크도 같이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수업이 다음 주 A반은 목요일이고 B반은 수요일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배우신 것 중에서 중요한 거 길게 정리 안 하셔도 돼요. 간략하게 앞에서부터 많이 와닿았던 부분을 A4지 한 장으로 하셔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교재 참고하셔서요. 지금 제가 오늘 해드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교재에서 몇 페이지냐면요. 266페이지거든요. 266페이지서부터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네. 오늘 수업 이 범위 안에서 와닿았던 내용을 A4지 한 장으로 네, 간략하게 정리하셔서 그리고 느낀 점도 함께 작성하셔서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25분만 해도 되는데 네, 1시간 기본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긴 시간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사회생활 하시는데 유익한 수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늘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마스크 잘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